여러분들 혹시 달팽이 알고 계시죠? 달팽이는 원래 등 뒤에 껍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민달팽이는 그 껍질이 없는 동물을 말하는데, 어쩌면 그 껍질이 없는 민달팽이처럼 지금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달팽이와 많이 닮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민달팽이인데요. 저는 서울말을 원래 잘 쓰지만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한 10여 년째 살고 있는데요. 올라와서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잠만 자는 방이나 아니면 반지하방 등 한 10군데 정도를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몇 분들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여기 두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쪽은 고급 주택으로 불리는 타워팰리스의 사진이고, 또 이쪽은 열악한 주거 환경의 대명사인 고시원입니다. 어디가 더 비쌀까요? 이쪽이 더 비쌀까요? 네. 이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딱 보기에 이쪽의 주택이 더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전체 가격으로는 아마 여기가 빌리기 더 비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평당 임대료로 따져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고시원의 주택이 임대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월세가 부담이거나 보증금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시원이라는 주택이 훨씬 더 비싼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는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는가, 그때 어쩌면 평생 내야 될 월세가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걸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더 열악한 주택에 살아가야 되는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평등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민달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막 리모델링 하는 사진들인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줄여서 민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현재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5명의 친구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은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80만 원 정도, 2인 1실은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1인실은 한 30만 원대입니다. 엄청 싸진 않는데 그래도 주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싼 편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고시원 방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집 같은 이런 건데, 혹시 여기 옛날에 남자셋 여자셋이라는 시티콤 혹시 아시는? 네,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네.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티콤이 있었고 거기 나오는 집이 있었는데, 그런 집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럿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혈연 가구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어떤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2014년에 청년 8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동주거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절반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 정도는 부엌과 거실을 공유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가족처럼 산다는 것이 사실은 좀 꺼려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함께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네.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종전의 한국 사회는 고시원처럼 칸을 나누는 방식으로 만남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갈등의 해결 방식이라고 해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어쩌면 이 해결 방식이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는 한국 사회는 되게 큰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큰 평형대를 분양받으면 로또 당첨된 거랑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가구 구성이 점점 소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은 1, 2인 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어진 5, 60평대 집을 부수고 새로 1, 2인 가구의 주택으로 만들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아예 5, 6인 가구를 탄생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어있는 집이 800만 채가 됩니다. 한국의 전체 가구 수가 1600만 채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보이는 주택 2개 중에 하나는 일본의 경우는 비어있는 셈과 마찬가지인데 그 주택은 누구도 사지도 않고 빌리지도 못하는 주택인 것이죠. 아마 지금 한국에 있는 60평대, 70평대 집은 지금은 그렇게 사용될지 몰라도 나중에 1인 가구가 쓰기엔 너무 큰 주택이고 관리비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올 테죠. 그래서 아무도 빌리지도 사지도 못하는 주택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일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죠. 만나게 되면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우린 그곳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심지어 아픔까지도 거기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를 제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